가끔 발매되는 피규어들을 봤을 때 이건 대박이다 싶은 그런 물건들 있지 않나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이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해먼드 컬렉션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제품을 리뷰하려 해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정말 기다렸던 벌써부터 올해 최고의 제품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싶은 녀석이에요. 해먼드 컬렉션, 이름만 들었을 때도 벌써부터 많은 팬들을 설레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공개된 해먼드 컬렉션 발매 예정인 공룡 목록들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소리 질렀어요. 우선 오늘 보여드릴 해먼드 컬렉션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제품은 미국 정가 14.99달러, 비교적 저렴한 제품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 아마존 구매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래저래 지금까지는 구매하고 만나보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글로벌하게 릴리즈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분명 수량도 일반 제품보다는 한정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최고의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제품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가장 귀한 파키케팔로사우루스 타이틀이 정말 어울릴 것 같네요. 그럼 제품을 본격적으로 리뷰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말 프리미엄한 느낌이 돋보이는 박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먼드 컬렉션 라인업에 차별화를 둔 마텔의 로고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텔의 일반적인 도미니언 스타일의 골판지 박스에서 받는 첫인상과는 차원이 다르죠. 해먼드 컬렉션 포장이 단순하긴 하지만 고급진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이번 포장에서 마음에 드는 점은 윗부분에 있는 로고, 쥬라기 공원 30주년 로고가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처음 볼 때는 무심코 지나쳤다가 다시 보고 쥬라기 공원 30주년 로고네 라고 알아챘어요. 박스의 옆면에는 쥬라기 공원 2편 잃어버린 세계 로고와 함께 공룡의 그림이 있고요. 박스의 뒷면에서 역시 제품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룡에 관한 간단한 정보도 함께 영화 속 스틸컷 모습도 포함이 됐네요. 오늘의 주인공 해먼드 컬렉션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영화 속 모습과 정말 흡사하게 도색됐습니다. 이 정도의 파키케팔로사우루스 피규어, 기존에 만났던 제품들과는 당연 차원이 다른 것 같고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전 버전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고급진 버전이라 할 수 있겠네요. 공룡의 전체적인 톤은 우선 초록초록하기 때문에 디테일들을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일단 한눈에 봤을 때 보이는 도색 미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뽑기 운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 해먼드 컬렉션 제품은 비교적 퀄리티 이슈에서 큰 구설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겠지만요. 가장 먼저 공룡의 머리는 영화 속 공룡의 모습을 쏙 빼닮았습니다. 피부 질감 표현이나 디테일들은 상당하기 때문에 퀄리티 자체는 당연 합격점을 줘야 할 것 같고요. 영화 속 공룡의 모습처럼 눈 주위에는 멍이 든 것 마냥 푸른색의 반점까지 새겨진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룡의 눈은 오렌지 색상으로 동공은 검정색으로 표현됐어요. 머리 가장 윗부분에는 공룡의 상징과도 같은 볼록 솟은 머리뼈가 있는데 여기에도 또 디테일들이 숨어 있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시면 머리뼈 주변에 어두운 갈색 빛이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머리뼈 자체도 점점 위로 향할수록 색전환이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공룡의 풀이 검정색으로 도색되고 유광 처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품의 특별한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 관절 있는 턱을 고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반 역시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 색과 유광 표현 등의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래턱에만 너무 집중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입안 전체가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나왔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딜로포사우루스 때처럼 사이즈가 작은 피규어니 이해가 안 가는 건 또 아니네요. 계속해서 공룡의 목에서 역시 영화 속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모습과 흡사한 형태의 파란색 줄무늬를 확인할 수 있고요. 피부 접힌 표현이나 주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하다고 느낀 점은 이번 제품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비교적 비늘 표현이 약하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괜찮은 수준이라 할 수 있겠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을 때는 비늘 표현이 좀 아쉬워요. 하지만 그 아쉬움이 전체적인 피규어 느낌을 해치진 않고요. 적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공룡의 몸통에서 역시 줄무늬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아까 언급했었던 약하지만 눈에 보이는 비늘 표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비늘 표현은 확실히 특정 부분에서만 좀 강조된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팔과 다리 역시 조형 수준은 양호합니다. 피부 표현과 근육 라인까지 잘 잡혀 있죠. 허벅지 부분에는 약간이긴 하지만 줄무늬까지 표현됐습니다. 이번 제품에서 손톱 도색이 됐었다면 바디 컬러와 대조를 이루기에 정말 보기 좋았을 터인데 손톱 도색이 생략된 부분은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발톱은 도색과 유광 처리로 함께 마무리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는 비교적 부드러운 재질의 고무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덕분에 해먼드 컬렉션이 일반적인 마테 피규어들과 차이를 두게 되죠. 그래도 부드러운 재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혹여나 갈라질까 그런 걱정도 들긴 합니다. 이제 피규어에 관해 쓴소리도 한번 해볼게요. 해먼드 컬렉션 일반적인 라인업들과는 차별을 둔 제품 이것만 꼬리 줄무늬가 생략된 점 이건 신경을 꼭 써줘야 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일부 해먼드 컬렉션 제품은 꼬리 끝까지 줄무늬가 있기에 그렇게 큰 요구사항처럼 느껴지진 않는데요. 이번 꼬리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이왕 부분적으로 칠한 거 그냥 다 칠해주는 게 좀 어때서 빼먹었던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먼드 컬렉션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관절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가동 가능한 턱 관절이 있습니다. 초식 공룡으로선 흔치 않은 그런 부분이죠. 공룡의 머리와 목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느낌의 포즈를 연출할 수가 있고요. 팔에는 먼저 어깨, 그리고 팔꿈치 부분의 관절을 이용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가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리 역시 앞뒤로 움직이고요. 좀 더 나은 자립성을 위해 안팎으로 벌려지기까지 합니다. 양다리 모두 무릎과 발목에도 관절이 있는데요. 해먼드 컬렉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수많은 관절, 다들 예상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꼬리 역시 가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꼬리 내부에 들어있는 와이어를 이용해 원하시는 만큼 꼬리를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해먼드 컬렉션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제품의 구매를 추천드리냐고요? 저는 이번 제품만큼 주라기 공원 스타일의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제품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비교적 단순하게 표현된 것 같은데 또 찾아보면 이만한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에이,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제품이 뭐 거기서 거기지 하시는 분들 물건을 직접 받아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정가에 구할 수만 있다면 정가 14.99달러가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주라기 팬들, 특히나 해먼드 컬렉션을 수집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새로운 제품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해먼드 컬렉션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제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